네, 저는 이제 연세의대 교수 강남세브란스 내분비내과에서 호르몬 질환을 보고 있는 의사입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호르몬 명의로 좀 유명하시잖아요. 호르몬을 3주만 관리하면은 네. 완벽한 몸의 이 균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잘 관리를 하면은 항노화가 아니라 영노화, 즉 젊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젊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이 신체 노화를 늦출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우리가 이제 젊음과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호르몬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자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영노화, 젊어지자는 거죠. 건강해지고. 그래서 네. 호르몬이 그 만들어내는 이너 헬스가 결국 아우터 뷰티가 되고 아우터 헬스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호르몬을 잘 관리하게 되면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생체 나이가 1살, 2살, 7살, 10살 젊어질 수 있고요. 보이기만 그렇게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실적으로 건강 자체도 젊어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나이가 60, 70대도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또 건강하시고 여러 가지 잔병이 없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개는 도파민 같은 호르몬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확실히 이게 지금 뭐 제 나이 정도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네. 나중에 이제 뭐 은퇴하시고 네, 네. 연령층이 이제 높아지시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프로스트의 두 갈래 길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느냐.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호르몬을 생각하고 호르몬 관리를 하냐, 안 하느냐가 1년, 2년 젊었을 때는 조금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10년, 20년 세월이 가게 되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젊었을 때부터라도 호르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겨낼 수 있지만 그 나이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호르몬의 이제 역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혈당이 올라가고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살이 찌고 이런 여성들을 보게 되면 1년이라도 이 도파민 밸런스를 잘 유지해서 건강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젊었을 때 하는 게 더 좋다고 그렇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식습관, 운동, 교정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은 도파민과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되는 음식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은 호르몬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걸 막아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확 출렁될 때 일단 신호를 보내는 게 포도당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요즘 왜 혈당 스파이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 않습니까? 네. 이 포도당이 상승을 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도미노처럼 이제 신호를 보내서 파문이 있는데 그 스파이크를 얼마나 잔잔하게 만드느냐, 얼마나 이제 이게 출렁거리게 만드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화지방이라든지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결국은 호르몬 균형, 도파민에 좋지 않고요. 또 인스턴트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쉽게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가공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지수가 높다는 게 이제 약간 백색 탄수화물 이런 걸 뜻하는 건가요? 굉장히 이제 당지수라는 건 식품의 종류에 따라 틀리고요. 식품을 어떻게 이제 요리했냐에 따라 틀려지고요. 그래서 같은 밀가루라도 고운 밀가루들, 같은 음식이라도 예를 들면 유동식보다는 고형식이 당지수가 낮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과일 주스를 먹는 것보다는 생과일이 좋고요. 그래서 또 음식을 예를 들면 삶은 거하고 구운 고기하고 튀긴 고기를 보게 되면 굽거나 튀기거나 하면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고구마인지 생고구마인지 아니면 찐고구마인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음식도 우리가 이제 닭다리니 닭날개니 닭가슴살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당지수라는 건 음식의 종류, 음식의 조리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달하게 느끼는 어떤 단맛, 설탕이 있다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숨어있는 설탕도 많고요. 네. 설탕 중독에 대한 사람도 많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약간 단백질 중심으로 좀 먹어야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단백질 음식 등급을 매기면은 어떤 음식이 한 1등급에 속할까요? 우리가 이제 막 툭불 등심이니 뭐 해서 마블링이 되어 있는 그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지방이 껴있는 고기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좀 없는 고기를 먹는 게 좋겠고요.
등급으로 따지게 되면.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당에서 등급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등급이죠. 그리고 지방도 오리고기처럼 불포화 지방이 많은 고기도 있고요. 포화 지방이 많은 고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화 지방이 많은 고기는 등급이 떨어지는 거고 불포화 지방이 많은 고기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조리 방법에 대해서 뭐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조리하냐에 따라서 또 당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달걀의 경우 달걀 프라이로 먹는 것이 뭐 좋은지 뭐 삶아 먹는 것이 좋은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삶아 먹는 게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프라이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기름도 있고요. 또 이제 그게 가공되면서 당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달걀은 굉장히 완전 식품이고 좋은데 그걸 어떻게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달걀 같은 경우는 삶은 계란을 먹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인데 이 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음식도 있나요? 예, 스트레스 호르몬이 되게 코티졸인데요. 코티졸 호르몬의 분비를 떨어뜨리는 음식이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산화 식품들, 그러니까 채소라든지 이런 음식품들이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지 않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몸의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장을 제2의 뇌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네. 스트레스 받으면 과민성 대장 증상 생기고 또 장이 또 안 좋으면 뭐 어떤 일을 할 때 늘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음식들, 그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들을 뭐 꼭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도 뭐 음식이나 이런 거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은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치 유산균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꼭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대로 이제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삼백이라고 그러잖아요. 흰쌀밥, 네. 그다음에 흰 밀가루, 흰 설탕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거죠. 확실히 그런 하얀 음식은 좀 조심해서 네, 적당히 드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육식을 멀리해야 몸에 좋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전문가도 실제로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예, 왜냐하면 육식이라는 게 지방이 껴있어 그런 건데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포화 지방이 많은 양질의 단백질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물성에서 나올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이소로이신, 로이신, 발린 같은 경우는 동물성 단백질에만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호르몬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것은 호르몬이 원재료가 되는 거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결국 단백질 음식을 잘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단백질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 가지 호르몬도 잘 만들어지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밥이 곧 힘이다 생각하고 밥심으로 산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많은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당뇨병학회에서 단백질은 20, 지방은 20, 탄수화물은 60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을 얘기했는데요. 이 60%가 아니고 50% 이하로 낮출 정도로 저탄 고단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탄수화물은 낮추고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지만이 호르몬의 균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당뇨가 많은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탄수화물 자체가 혈당 스파이크를 빨리 일으키는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췌장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예, 엔진의 배기량이 적은 거죠. 서양 사람들이 뭐 한 2000cc 정도의 엔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1500cc, 뭐 1200cc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이 탄수화물 설탕 때문에 이 당이 올라갔을 때 그 엔진이 그거를 커버를 못 하니까 결국은 밸런스가 깨져버리고 당뇨가 지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젊은 사람들 당뇨가 많이 생기고요. 스트레스 많죠.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 젊은 층에서 지금 이제 당뇨병이 마치 전염병처럼 엄청 늘고 있거든요. 요즘에 약간 비건하면서 네. 식물성, 즉 채식만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부라든지 콩 이런 걸로 단백질을 섭취를 해도 방금 말씀하신 이 육류에만 있는 뭐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약간
영양제 이런 걸로 좀 챙겨 드셔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나 내 식성, 뭐 여러 가지 또 철학적인 의미 때문에 그 육식을 안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환경이니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식물에서 섭취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라고 할 수는 없어도 비건을 하시는 분들은 비건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계란을 먹는 비건도 있고 뭐 우유를 또 안 먹는 비건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서 나한테 부족한 영양소는 이 영양제로 보충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